쿠팡하고 네이버에 팔아야 됩니다. 쿠팡만 하셔도 안 되고 네이버만 하셔도 안 돼요.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약간 어떤 걸 팔아야 될지 이런 걸 준비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제일 처음 막히는 게 아마 어떤 걸 팔까? 이걸 겁니다. 어떤 걸 팔아야 될까요? 본인의 취향이나 취미 같은 거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배제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판매에 대해서 경험이 쌓이시면 그때 돼서 이제 자기가 관심이 많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자기의 전문 분야를 파시면 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상품을 정해서 팔기 시작하면 마케팅의 영역이거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을 잘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팔릴 만한 상품을 팔기 시작해서 판매에 대한 경험을 쌓으신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상품을 정해서 판매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팔릴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면 잘 팔리는 상품이고요. 아니면 판매자가 적은 상품입니다. 제가 말하는 판매자가 적은 상품은 사람들이 찾는 상품인데 잘 파는 사람이 없는 상품,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찾게 될 상품인데 아직 판매자들이 자리를 잡지 않은 상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은 다음에 판매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빠르게 판매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저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나오는 수치는 솔직히 보지 않고요. 요즘에 소비자들의 검색 트렌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요즘에 카테고리별로 어떤 키워드들이 검색이 되고 있나만 보고 그 뒤에 있는 경쟁 강도나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그리고 직접 네이버랑 쿠팡에 그 키워드들을 쳐본 후에 1페이지에 노출되는 판매자들의 수준을 보고 이 키워드로 상품을 진입해봐야겠다, 이건 포기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박선아님, 국제 선정 이전에 상품을 올리고 나서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보낸 후 반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제가 구매하는 곳에 반품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제가 쿠팡에다가 A라는 상품을 올렸어요. 근데 이게 판매가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 A라는 상품을 똑같이 도매국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사서 보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쿠팡에서 구매하시는 분이 반품을 하셨어요. 그럼 저는 이 A라는 제품을 판매한 도매처나 네이버에 저도 반품 신청을 합니다. 똑같이. 그러면 여기서 이 고객한테 제품을 수거해 가서 반품 환불 처리가 완료됩니다. 타워마랑 1688 중에 1688이 쌉니다. 강의 중에 도매국이랑 1688을 다 보여주시던데 사업자 한계로 해외 구매 대행이랑 국내 다 하시는 건가요? 이수경님? 도매국에서 물건을 사는 거는 도매업체가 중국에서 수입해온 물건을 그분 마진을 주고 제가 그분한테 물건을 사입하는 거고 1688에서 물건을 사는 거는 제가 1688에서 물건을 해서 정식 사업자 통관을 해서 제가 수입을 해서 중간 도매업자 마진 없이 제가 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88에서 사입을 하면 도매국에서 도매업체 마진이 없이 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매국보다 쌉니다. 몇 개쯤 들어올 때 사입하나요? 저는 하루에 3개 팔리면 사입하라고 무조건 말합니다. 이게 하루에 3개 팔린다는 거는 한 달에 100개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한 달에 100개 팔리면 그 100개로 그때부터 이제 1688이나 도매업자분들이랑 협상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저는 하루에 3개 팔리는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3개 팔리면 바로 사입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신 모기장 같은 경우 똑같은 물건을 가져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제품을 가지고 와서 등록하는 게 맞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제품을 가져와서 다른 제품이 적합합니다. 왜냐면 그 모기장 같은 경우에 1페이지에 있었다는 거는 그 다음에 아까 별점이 4개, 5개 있었잖아요. 그거는 품질이 검증된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품질이 된 제품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상품을 품질이 검증된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서 가져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판매가 잘 되는 상품, 그 똑같은 물건을 가져와서 다른 물건인 것처럼 뭐 브랜드를 넣거나 사진을 다시 찍어서 팝니다. 이 방법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팔리는 상품 리뷰는 초반에 몇 개 정도 쌓으시나요? 무조건 4개에서 5개는 쌉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순위를 먹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1페이지에 있는 내가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그 판매자와 경쟁력 있는 정도의 리뷰를 쌉니다. 자, 김현진님, 리뷰수, 판매수 보고 진입할 때 1페이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싹도 경쟁할 만한 키워드를 찾는다. 왜냐면 새싹도 뭐 리뷰수 한 자리 그런 상품들이 1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새싹에 내가 상품 등록을 해서 지금 등록을 해도 리뷰 그렇게 쌓고 판매할 수만 그렇게 쌓으면 1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생 경쟁자가 적은 키워드를 찾는다. 이게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쿠팡에 올려볼 만한 상품이더라도 1페이지에 노출되어야 구매가 일어날 텐데요. 어떻게 1페이지에 노출되도록 하시는 건가요? 광고로 하는 걸까요? 쿠팡 같은 경우는 광고가 롤링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광고 예산과 그 목표 광고 수익률만 세팅해 놓으면 1페이지에 충분히 노출됩니다. 자, 이재성님, 소싱에서 아이템 등록할 때 작업 광고 안 하시나요? 이게 소싱에서 아이템을 등록하고 광고를 돌리고 안 돌리고는 이 첫 판매의 데이터를 보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어느 정도 여건이 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제품 테스트를 할 때 광고를 같이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나는 정말 부업으로 시작해서 내 돈은 들이지 않고 그냥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광고를 돌리지 않아도 팔릴 키워드는 팔립니다. 하지만 광고를 사용하면은 그 데이터를 훨씬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다. 김민식님, 위너의 루피탄께
상태 편집을 하신다는 이미지 순서 변경 혹은 일부 삭제 하신다는 건가요? 네, 정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상태 편집은 순서 바꾸고 일부 삭제, 일부 추가를 하고요. 대표 이미지는 무조건 바꿉니다. 그리고 아이템 미너가 묶이더라도 저희는 아이템 미너를 푸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상품성 테스트, 그러니까 시장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를 해봐야 되는데 아이템 미너로 너무 빨리 묶이면 판매 데이터를 뽑지 못하니까 최대한 쿠팡 AI가 아이템 미너로 묶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죠. 구대 제품 사입해서 쿠팡 로켓과 제트에 넣을 수 있나요? 구매 대행 제품을 사입하면 그건 구매 대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입 제품은 쿠팡 로켓과 제트에 넣을 수 있습니다. 조성환님, 현재 윙에 집중하시나요? 로켓에 집중하시나요? 둘 다 집중합니다. 요거 두 개 다 잘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윙을 하는 게 나중에 로켓을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열심히 합니다. 아이템 미너 묶이자는 방법은 그 돈 버는 사람 유튜브 채널에 우선 일부 내용 공개가 됐고요. 그 저희 수업 들으시면 저희가 정말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등록을 하고 판매가 되었을 때 그 알리에서 구매해서 판매가 되느냐? 아니요. 등록을 해서 판매가 되면은 사입하고 판매하는 걸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배송 예정일 있죠? 전 그게 내일 모레입니다. 무료 배송 오늘 출발 딱지를 달고 시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출발로 등록을 하고, 왜냐면 그래야지 판매 확률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만약 네이버나 쿠팡에서 판매가 일어나면 저는 제가 손해 보더라도 딴 데서 사서 보냅니다. 그래서 판매량을 쌓아요. 자, 김민주님, 강의 내용에 외부 마케팅 내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나 판매를 잘하려면 이런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찾은 상품을 어디서 팔까? 이게 2022년 온라인 쇼핑몰 점유율 순위입니다. 쿠팡이 24.5%, 네이버가 23.1%, 그 외에 마켓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쿠팡하고 네이버에 팔아야 됩니다. 쿠팡만 하셔도 안 되고 네이버만 하셔도 안 돼요. 둘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네이버도 잘하고 쿠팡도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둘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확실히 검색 플랫폼이라서 그 모든 게 검색 순으로 이렇게 정렬되는 게 있어서 검색을 먹어야 되고, 근데 그 검색을 먹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제시하는 준수 가이드 이런 거에 맞게 상품을 등록해야 하고, 쿠팡은 쇼핑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소비자한테 어떻게든 물건을 사게끔 광고를 계속하고 롤링을 계속하고 그 사람이 한번 봤던 상품을 그 다음에 또 보여주고 하면서 소비자의 구매를 계속 유도를 해요. 그러면 저희는 또 그거에 맞춰서 쿠팡에 상품 등록을 해야 됩니다.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개 다 잘 배워서 이 두 플랫폼 성격에 맞게 상품을 등록하고 광고하고 마케팅을 해서 돈 잘 벌자,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쿠팡이나 네이버에 팔리게 상품 등록을 하는지, 또 그냥 상품 등록하면 안 되거든요. 팔릴 확률을 높이게 상품 등록하는 법, 팔리게끔 광고하는 법, 그 다음에 그 외에 지금 시장에서 다른 판매자들, 경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뷰징, 외부 마케팅 전략, 이런 것도 내용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런 라이브를 매달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라이브 때도 와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